사랑을 조언을 배우고 좀 싶다. 들으려고 하잖아. 얘는 있잖아. 어. 들으려고 안 해. 내가 한마디 하면 자기가 20마디 한다, 경심이는. 자, 오늘은 직접 좀 쳐주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 조금 자신 있게 쳐도 돼. 그러면 네. 이거야? 아, 와. 나마스테. 우리가 동화처럼 살아가는 이야기 우동살이 시작합니다. 30년 지기 친구. 아, 정말 반갑네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봅니다. 최할리 씨와 함께 합니다.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아, 이게 얼마 만에. 30년. 세월은 이제 30년이 됐고, 와. 나랑은 개인적으로 만난 게 거의 한 10년 10년 가까이 된 것 같고, 아, 코로나를 잘 이기고,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봤는데, 우동살이에 와줘서 너무 고맙고, 경식이한테는 이제 가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건강하게 잘 지낸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나는 당장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 전에도 뭐 우리 인사 나누면서 얘기했지만, 보지 않는 상태에서 아주 오래된 친구를 만나면, 난 사실은 실감이 잘 안 나. 왜냐하면 목소리는 늙지 않으니까. 예전에 내가 보던 할리의 모습 그대로 그냥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눈을 뜨게 되면 과연 놀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내 모습은 상대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그런 것도 궁금하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우리 옛날에 MBC 너 라디오 진행할 때, 심야 프로그램. 그때 나 고정 게스트였잖아. 맞아. 제목이 뭐였지? 내일로 가는 밤. 내일로 가는 밤. 내일로 가는 밤 12시부터 밤 2시까지였어. 12시. 그럼 그날 밤은 어떡하고 내일로 가는 밤이면 밤새는 거네? 아, 라디오. 그게 시간이 이제 어, 내일로 가는 그 시간이. 밤이야. 12시. 아, 12시니까. 그 전이 어. 별이 빛나는 밤에. 맞아. 아, 밤 쪽이구나. 그러니까 그쪽은. 별이 빛났다가 그 어. 밤이 이제 내일로 갈 때 우리가 어. 라디오를 했었거든. 어. 네, 딱 그때 생각이 나서 음. 완전히 과거로 그냥 쏙 들어간 느낌인 거야. 어. 목소리는 그대로고 오늘 특별 게스트로 오히려 김경식 씨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나 동물아 그것만도 아니야. 엠넷에서 아 그렇지. 또 가요발전소도 네. 굉장히 오래 했잖아. 그렇지. 발전소. 오래 옛날에는 생방송. 옛날에는 이렇게 제목들이 다 그랬냐? 가요 발전소. 예. 지금 그때로 돌아간 것 같고 네. 경식이가 게스트로 나온 것 같아. 나갔지. 어. 기상이도 있었지 않았나? 그때? 그때 동우랑 나랑 생방송 때 맞아. 너무 막 웃음이 터져가지고 맞아. 기억나니 그때 무슨 음. 기계 잡음만 이렇게 잘못 나도 막 웃음이 터져가지고 그걸 못 잡아서 방송을 진짜 말아먹고 막 이랬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가 우리가 20대 후반이었고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막 그 재기발랄함이 막 그러니까 뿜뿜할 때였잖아. 진짜 뭐만 어. 불러가도 웃음이 터진다고 그랬던 때인 것 같아. 그런데 그치? 그랬던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대학 대학 졸업반이야 졸업반. 그래는 드디어 졸업반. 어. 둘째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들어가고. 어. 이게 믿겨지지 않는데 세월이 정말 늘 거짓말 같고 그치. 마술과도 같고 와, 근데 아. 동우 어쩜 이렇게 그대로야? 너는 난 진짜 그대로야. 정말 안 느껴지겠지만 너무 깜짝 놀랐어. 우리 중에서 동우가 제일 안 변한 것 같아. 얘는 그냥 그때도 아니야. 80kg, 지금도 80kg. 그러니까 그때도 어. 빵빵하니 근데 지금 그거 되게 건강하고 좋은 거야. 어. 급격하게 빠지거나 급격하게 어. 찐지 안 좋지. 그래. 늘 와. 유지하고 있잖아. 운동을 나보다도 더 많이 할걸? 뭐 할리도 건강하지. 나는 진짜 건강해. 비결이 뭐야? 뭐 말랐어. 먹는 거 하고 뭐 이렇게 운동하고 이런 걸 열심히. 나는 관리 자체가 그냥 건강. 삶을 건강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아 그래. 동아, 너 예전에 기억나니? 너가 우리 집에 놀러 왔었어. 그래서 내가 김치볶음밥 해주고 너가 그 맛을 그 잊지 않지. 롤러 브레이드라는 게 있었어 예전에. 롤러 스케이트도 아니고. 놀러 기억나니? 인라인 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 그거 가지고 와서 타고 약간 롤러 스케이트. 너 그래도 한번 팔도 또 분질고,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깁스하고. 기부스하고 다니고. 아, 기억이 그때가 나 나네. 결혼 전이었어. 정말 어릴 때지. 결혼이 무슨 얘기야. 맞아. 그때는 뭐 그냥 남자친구들 있네, 여자친구들 있네, 막 이런 나이 때니까. 아, 근데 그때도 나는 뭐 산책? 산부 이런 말씀 또 경식한테 혼난다. 그치? 얘가 한글 문화연대 그거야. 그리고 막 산책. 그런 운동,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나이 먹을수록 더 막 요가,
뭐 요가. 등산, 뭐 하다못해 이제는 좀 줌바 이렇게 막 빠른 것까지 다 좋아요. 운동이랑 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관리를 늘 했었던 건가? 그냥 나는 몸이 좀 약한 편이었거든. 그리고 몸이 약하니까 사실 지구력이 없잖아. 뭐든 살려면 이게 체력이 뒷받침돼줘야 되거든. 근데 줌바는 뭐야? 줌바는 이렇게 댄스하면서 뭐 유산소 운동하는 거야. 댄스하면서. 댄스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그거 되게 유명하더라고. 되게 그래? 빠른 댄스야. 되게 그 라틴 댄스 같은 건데 예전에 에어로빅이 있었다면 지금은 줌바인 거지. 옛날에 좀 가르쳐줘? 아니 옛날에 그 이혁재 하던 뭐 이런 게 그거 아니야? 이혁재 씨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몰라 뭐 이렇게 막 라틴 댄스 같은 거뭐 라틴 댄스야. 뭐 그렇지. 쌈바 뭐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운동 진짜 중요하고 먹는 거 진짜 중요하고 그래서 좀 이제 나는 그 중년 여성들의 내가 남자들 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부족한 면을 막 채우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지. 박사가 다 됐구나. 진짜 나는 의사가 다 됐어.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여성 커뮤니티, 여성의 건강,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진짜 잘 살아왔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나는 사실 지금 이 나이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예전에 남사친들을 보지만 지금은 여자들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고 이 여자 세상이 너무 좋고 그래. 그럼 또 그런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 더 만나는 게 재밌으니까. 내가 진짜 남자는 키워드 봤잖아. 키워드 보면서 이제 무려 셋을. 내가 알았어.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제 아들까지 내 속으로 나보고 키워보고 다 하면서 이것들은 그냥 다른 횡성이다. 정말 인정. 그리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너희들을 그냥 두고 저 하늘의 별처럼 두고 보기로 했어. 그냥 키운 게 아니라 삶을 터득했어. 그러네.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뭐 남자 금성 뭐 그렇지. 각각 아이고. 다른 행성의 사람들이다. 후회되는 건 없어. 인간적으로 우리끼리 얘기니까. 야. 내가 이렇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후회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럼. 그런데 진짜? 뭐 하나만 소개해봐봐.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만 있기 때문에 지금 너의 얘기가 영화의 어떤 여주인공 삶을 보는 것 같거든? 내가 그러니까, 경식이도 아는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써서 지금 날까지 얼마나 일기장이 많겠니? 와. 그래서 최근에 그거를 엄마가 이제 편찮으셔가지고 집에 가서 다 읽어보는 시간이 있었어. 근데 내가 뭘 느꼈는지 알아? 뭐? 내가 그 BJ 했던 20대 때도 그렇고 30대 때, 40대, 50대까지 내 일기장에는 매일매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평생을 뭘 그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만 하고 산 사람인 거야, 내가. 그래서 혼자 앉아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 나는 이렇게 후회하고 자책하고 내가 모자르고 막 이렇게 뭔가 내가 덜 노력해서 이렇게 결과가 이런 건가 하고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부모로서 모자르게 느껴지냐. 아무리 많이 너네 다 그렇지 않아? 해줘도 난 모자른 부모 같잖아. 그래서 난 충분하다고. 그래? 그거 좋은 자세인데. 난 그래? 그런 걸 배워야. 그래? 너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그러니까. 잠깐만, 너 언제부터 이렇게 멋있었어? 야, 너는 눈 떴을 때 더 못 보더라. 그런 멋이 이제 와서. 그러네. 그때도 네가 이렇게 멋있었다고? 천만의 말씀! 너는 그때는 너 정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깊게 보지 않았던 거야. 나는 내가 눈으로 널 봤을 땐 솔직히 네 눈밖에 안 보였어. 큰 눈. 그치. 내가 좀 외모가 부담스럽긴 하지.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진짜로 고맙다, 대답해봐. 진짜. 원래부터 나 어렸을 때부터 멋있는 사람이었어? 아니면 성장하면서 멋있어진 거야? 아니, 그때도 난 너무 멋있었는데, 나이 먹어서 너무 더 멋있어졌다. 뭐야?
아니, 난 사실 아니, 뭐니, 단순히 하루를 뭐 바쁘게 그렇게 잘 쓴다, 그래서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너 자세가 진짜, 이게 나이 먹으면서 생긴 거니까 내가 젊었을 때 똑같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의 이 내가 나는 너무 대견해. 야, 경씨가. 야, 나 지금. 얘는 뭐, 나한테 스승님이시네, 뭐. 아유. 아니, 진짜 큰 선생님이 된 느낌이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누나한테 어떡하냐. 아니, 누나, 예. 아이고. 그냥 당시에는 그런 느낌은 늘 받았어. 할리는 단 한순간도 이렇게 지쳐 있거나, 뭐, 이렇게 풀이 죽어 있거나, 목소리가 이렇게 기어 들어가거나, 뭐 음울해하거나,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석에서도, 방송국에서도, 그냥 항상 그런 좀 에너제틱한. 난 항상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 그런 모습은 내가 기억이 나. 그래서 좀 빨리 지치고 만일에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내가 방송 생활을 정말 좀 더 오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번아웃이 빨리 오는 게 단점이긴 해. 그래서 또 느낀 게 인생은 밸런스다. 뭔가 계속 열심히만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밸런스를 좀 잘 맞추자.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그래서 근데, 그렇게 시간을 좀 쪼개서 생각해서 하는 원래 거지. 영어가 더 편했었는데 원어 발음이 밸런스가 맞아? 아니지. 바란스지, 야, 원래 원어 발음은. 근데- 바란스지, 바란스. 무슨 소리야? 깜짝 놀랐어. 야, 요즘엔 한국말도 영어도 다 한대, 알지? 여기 네. 한국 온 지 30년 됐고. 밸런스. 그래서, 한국말도 어눌했는데, 이제 미국말까지 어눌해졌으니, 어떡하면 그래. 되니? 누구나, 왜 살면서, 뭐 당장 1시간 전도 후회스럽고, 지나봐 보면, 뭐 1년 전도 후회스럽고, 10년 전에는 더 많고, 막. 그런데, 이제 그, 후회보다는 빨리 반성으로 바꿔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떤 실수들을 하지 않게끔 좀 나 자신을 더 나은 내 자신을 나은 곳으로 이렇게 자꾸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면 조금은 덜 고통스럽게 살지 않을까. 사실은 그게 고통스러운 거거든. 남이 뭐 어떻게 한 것보다. 박수가 절로 나온다.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최할리 박사 모시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 박사야? 신바람 이 박사 아니고. 요즘 이제 강연 시장이 워낙 커져서 할리도 좀 그런 시간을 아니 그게 진짜 이런 좋은 내용이나 이야기를 널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양분이 되는 이제 얘기인데. 지금 막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40대, 50대 초반의 여성들에게 좀 진짜 용기가 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고 싶어. 왜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누구도 50대 중반까지 이 아이 키우고 결혼하고 뭔가 이렇게 여성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거저 편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 다 겪어. 그래. 그럼 아이가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아이가 어딨어. 좀 정도의 차이가 있고 아이들 배움 앞에서 정정당당한 부모가 또 뭐 그렇게 많아. 그렇잖아. 다 차이가 있고 부모의 또 병듦 또 뭐 많잖아.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가 부했다가 흥했다가 뭐 이런 업앤다운이 다 있잖아. 너도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때가 있었어? 뭐 아주 뭐 힘든 개인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한테 있어서 그렇지. 개인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거지. 근데 왜 업앤다운이 없겠어? 나라가 망했다, 흥했다 막 이러는데 어떻게 그치,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없겠니. 빈살만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데. 그럼. 근데 이제 정말 어떤 사람은 뭐 길거리에 나앉아서 당장 5명의 가족과 월세집도 못 구한다. 그러면은 나의 힘듦이 그에게 있어서는 아유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다 각자의 몫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힘든 적이 있었구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고통과 어느 정도의 힘듦과 어느 정도의 희망과 이런 걸 다 겪는다. 다 그냥 어느 정도 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오늘 제일 궁금한 거다. 사실은 그래서 미리 다른 게스트분들이 오실 때도 미리 묻지는 않는데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우리 친구 할리가
어떤 책을 오늘 한 권 갖고 왔을까? 짠. 나 진짜 늘- 밤잠을 설쳤다. 늘 얘기하는 거고 늘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나는 제목을 딱 봤을 때 항상 할리가 차를 마시든 아니 밥을 먹을 때 본인이 이제 하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잖아. 그때 항상 들어가 있던 얘기가 제목에 벌써 딱 나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인생 책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할리 나름대로도 아마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 아니, 늘 이렇게 살고 싶어 해 또 이렇게. 아니, 한 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고민을 했을 것 같거든. 그치. 나는 진짜 너무너무 나누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았고 많을 것 같아요. 또 동우를 보니까 막 동우한테 맞춰서 경식이는 뭐 몇 번 책을 주고받고 했었어갖고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도 그래도 오늘은 우리가 우동사리 가족들과 함께 하니까 좀 그냥 다 여럿이 봤으면 하는 책인데 좋지. 간소한 삶과 아름다운 나이듦이라는 소노 아야코의 책이야. 언제 읽었던 책이야? 이거는 그냥 읽고 교과서처럼 아야코. 또 놓고 또 읽고 또 읽고 해갖고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은 밑줄까지 그어놨네. 밑줄을 이렇게 거서 어. 나에게 약간 바이블 같은 책. 아, 그 정도구나. 손호 아야코. 거기 작가 소개가 있니? 간단하게? 있어. 소노 아야코. 도쿄 출생의 소설가이고 이분이 한국에 오셨네. 성심여자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다? 특이하네. 멀리서 온 손님이라는 이 글로 어떤 큰 상의 후보가 되어서 문단에 데뷔를 하셔. 재밌지. 근데 대단하네. 대표작으로는 이제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거 좀 들어보지 않았니? 제목 들어본 것 같아. 아, 그거가 이분 책이었구나. 또 마흔 이후 나의 가치를 발견하다. 사람으로부터 편안해지는 법. 세상의 그늘에서 행복을 보다. 긍정적으로 사는 즐거움. 다 진짜 너무 좋지. 그래, 제목만 좋은 해도. 제목이네. 착한 사람은 왜 주위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가? 그 제목도 들어봤다. 길 떠나는 아침에 인생 제4악장으로서의 죽음 등 어쩌면 그냥 나이 들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보고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소재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고 편안하게 풀어나간 책이야. 아름다운 나이죠. 근데 이 책 표지도 너무 예쁘다. 그냥 회색 표지인데 여기에 이렇게 니팅이라 그러지. 이렇게 손뜨개질 한 부분이 그냥 이렇게 딱 있어. 근데 왜 손뜨개질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아? 그냥 엄마들이 여기 테이블 위에 툭 맞아. 이렇게 뭐 컵바지를 이렇게 항상 컵받침. 예전에 하나쯤은 다 집에서 엄마들 했잖아 그거. 전화기도 그걸로 그치, 싸고 그치, 전화기 그치. 밑에도 있고 그 시절 그래서 꽃병 밑에 우리 우동살이 지난 업로드 된 거 컨텐츠 보면 박강에 작가가 나오셔가지고 책을 냈거든. 뜨개질 책을. 뜨개질 책. 그분은 계속 뜨개질을 해가지고 좋다. 지금은 선수야 책까지 냈어. 그래서 여기서 한번 소개를 했었어. 그런 느낌. 따뜻한 그런 느낌. 느낌이야. 야, 근데 그 뜨개질은 그냥 뜨개질이 아니다. 넌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알지. 생각해보니까. 박강혜가 화가 나거나 맞아. 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거나 뭐 주체를 못할 때 시창이 버리고 싶을 때. 그렇지. 그때 그치. 뜨개질을 한대잖아. 그래. 그치. 그렇게 해서 한 뜨개질이 벌써 옷이 지금 600벌을 뭐 이제 오 정말 화와 눈물과 그 모든 번민과 이거를 한 땀 한 땀 따는 거야. 야, 그거 알면 어디 이불 덮겠니, 이거? 그러네. 야, 그거 어떻게 그걸. 그치, 맞아. 그거 떠주면 그거 있겠니? 사연 있지. 커피 마시려다가 딱 그 받침대 보고 그 새끼 그치, 이거 그치. 또 이거 보고 진짜. 엄마의 눈물. 근데 이제 할리는 뜨개질 대신에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한 땀 한 땀 흘리면서 직접 그냥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체력적으로 무너지면 누가 병든 어머니를 지켜줄 것이며 누가 막내를 대학에 보낼 그런 것이며 생각해. 맞아. 그런 생각하지. 그래서 완벽하려고 하는 좀 스타일이야 이 친구는 보면. 나는 진짜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서 울었대잖아. 그러니까 누군가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면? 누군가의 뭐? 누군가의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거든. 그러면 누군가가 너의 짐이 되는 건 괜찮아? 그것도 싫잖아.
그것도 싫잖아. 누군가 네 근데- 짐이 되는 거. 아니 근데 나는 그걸 아니, 짐이라고 영어 이름이나 생각하지 않아. 짐이야, 짐. 짐이니? 짐이 되고 싶어. Forget you. 짐을 잊어버리고 싶다. Forget you. 아니, 너 가라 나가라. 그런 생각이 Get out. 있어. 근데 같은 마음이면 좋겠는데 사실 뭐 가족도 그렇고 누구나 다 사람의 마음이 나 같지 않아? 그거는 주위에서만 봐도 그래. 어떤 사람은 육아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럽지만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런 시간은 짐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 그런데 가족에 있어서 나는 그게 너무 즐거워. 그냥 그렇게라도 내가 와, 해줄 수 즐겁대. 있는 게 고마워.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짐으로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식을 좀 그거는- 벗을 수 아니야. 없어. 진짜 즐거워 그런 나는 분들이. 고마워.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거다. 나는 없으면 어떡해? 아니 뭐 성직자세요? 아니 아니, 거의 그 정도 수준이 야, 됐어. 대단하다. 하려면 아니 솔직히. 어떡할 거야? 어떡해? 그러면 너 만일에 자식도 없고 엄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만일 그러면 넌 진짜 그 모든 걸 남이랑만 나눠야 돼. 그래. 그걸 한번 생각해봤어? 새로운 가족 만들어야지 또. 어차피 뭐 남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그냥 고마워. 아프던 뭐 병들었던 그 자체에서도. 야, 이 얘기는 내가 가족이 힐링이야 나한테. 얼마 전이 뭐야. 한 이틀 전에 읽은 책 중에서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가 단상이 있고 그랬었는데 참 사랑에 대해서 쓴 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서도 그런 지겹고 흠까지도 껴안을 수 있는 게 비로소 사랑이다라는 단어가 지금 얘기한 것 같대. 그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 이제 가족에 대한 그게 사랑이고 그 사랑을 말한 거야.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 맞는 것 같아. 가족에 대한 사랑은 그런 거잖아, 그지? 흠결이 있어도. 얼마 전에 친구가 나이 많은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야. 그래갖고 찔찔 울면서 전화가 왔어. 새벽부터. 위로 좀 해달라고. 그럴 수 있지. 근데 막 주위에서 다 반대하는 그런 연애였고 내가 봐도 별로 좋은 연애가 아니었는데 그냥 이 나이 되니까 사실 사람 만나기 쉽지 않고 또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 이 나이에 또 예쁜 여자 만나기 쉽지 않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 그랬는데 그래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가진 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고 가슴 아프고 하지. 근데 몇 번 징징대면 받아주다가 내가 나중에 그런 얘기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좋은 관계가 아니었을 때 내가 한 충고야. 너가 엄마한테 받았던 거, 네 형제들한테 받았던 거, 그게 사랑이야. 근데 너가 지금 이거를 사랑이라고 하고 몇 주간 이렇게 징징거릴 만큼 그 사랑이 그랬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봐. 라고 했어. 그랬더니 너무 답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엄마한테 받았던 사랑 생각해봐. 얼마나 고유하고 얼마나 진짜 대단하니. 근데 우리 나이에 누군가 사랑을 하고 뭔가 읽어나가려면 그 정도의 사랑은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 우리가 막 10대, 20세 때 누구 좋아하는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좀 그런 자기의 감정을 이제 이 나이에는 조금 알아채고 이해하고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이쁜 여자들 그냥 보고 너는 못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동우야. 뭐가 어쩌고저쩌 이런 예쁜 여자를 만나? 아직도 보는 애들 중에는 그렇게 철없는 애들이 있더라고. 맞아. 그래. 어쨌든 친구 나를 쳐다봐. 경식이는 이제 경식인 철 들었지. 누가 자기 보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럼. 근데 친구로서 정말 좋은 조언을 해줬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좋은 친구인 것 같아. 자기가 내 마음 잘 모를 때 있잖아. 이게 정말 사랑인지 뭔지 이럴 때는 좀 그런 그걸 조금 좀 생각해 보면 너희들이 잘 몰라. 진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아서 여기까지 좀 살아내줬는지 잘 모르잖아. 알지, 왜 몰라. 이제는 알지, 너도. 그렇지, 그 어머니에 대한. 근데, 물론 이제, 연인과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세플레이트하게 느껴지지만 그 근본의 사랑은 같다라는 거잖아. 그 정도로 인내하고 끌어안고 일을 해야지 그럼. 그게 나온다라는 거를 알았어. 그걸 약간 기준으로 좀 생각해보라는 거지. 그렇지. 만약에 이게 엄마에게서 받았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정말 위대한 사랑이 제로라면 여기에서 플러스 1, 2, 3 1로 가는 사랑인지 마이너스 1, 2, 3 이쪽으로 가는 사랑인지 그 척도는 좀 재볼 수 있잖아, 자기가. 생각해봤을 때, 내 마음을 생각해봤을 때. 지금까지 할 일을 나는 이런 마음을 좀 일찍이 먹게 되는데 지금까지 할 일을 보지 못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애들도 다 컸고 하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할리한테 사랑을 좀 배워야 되겠다. 아, 너무 무서워. 난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 내가 진짜 할리한테 이렇게 나는 많이 배우고 싶네. 한 달에 한 번? 아주 오래전부터 너희들을 이렇게 모으고 싶었어. 그랬구나. 나는 동우보다도 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얘보다는 이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래도 사랑을 동우는 배우고 좀 싶다. 들으려고 하잖아. 얘는 있잖아. 들으려고 안 해. 내가 한마디 하면 자기가 20마디 한다, 경심이는. 내가 오늘 내가 얘기한 거 몇 마디도 안 돼. 너 지금 동우 때문에 몇 마디 안 하는 거잖아, 너. 간소한 삶이라며. 지금 우리 책 들어갔다 아, 1시간 됐는데 책도 안 들어갔어 지금. 알았어. 제발 책 좀 볼까 책 좀 이제? 볼까, 이제? 얘들아 공부 좀 하자 이제. 그래. 책 제발. 콘텐츠야 이거는. 근데 이제 제목 차례만 읽어도 다 이 책을 반은 한 거야. 벌써 2주 나왔다 2주. 야, 책도 안 봐봐. 들어갔는데. 간소할 것. 명예보다 행복.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찮은 일을 하라. 자신에게 충실해라. 나이 들어 건강하려면 생활의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 습관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지 말라. 베풀어라. 자립하라. 관조하라. 허세를 부리지 않는다. 죽을 때 침묵하라. 사람들과 어울려라. 버림받을지라도. 남의 경험담도 재산이다. 손해를 보더라도 나만의 삶을 음미하라. 인생이라는 선물에 감사하라. 때로는 거짓을 말하라. 굳이 교훈을 이야기하지 말라. 인생의 무게가 가볍다. 라는 게 차례야. 제목 하나하나가 그냥 다 명언 같지 않니? 그러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몇 개를 뽑아온 거지? 그렇지. 설마 다 읽어주겠니? 몇 개 뽑아왔어? 몇 개? 몇 개 할까? 아니, 무궁무진하게. 너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야. 너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데 경식이가 하나 뽑고 나도 하나 뽑고 싶은 게 있거든. 그래?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게 중복되면 뽑아봐봐. 그러면 내가 거기에 분명히 줄친 목이 있을 거야. 글이. 내가 지금 딱 뽑고 싶은 건 타인들과 어울려라 비록 버림받을지라도 뭐 이런 게 있었지. 자, 타인들. 난 그게 너도 하나 골라봐봐. 넌 뭐? 나? 죽을 때 침묵하라. 나 이게 좀 미리 알아야지. 그렇지. 진짜 어디 보자. 아니, 어떤 느낌인지 몰라서 죽을 때 그래. 침묵하라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 궁금해서. 네. 저는 어머. 야, 죽을 때 침묵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 첫 줄부터 내가 줄을 그어놨어. 나도 뭔가 되게 많이 느꼈었나 봐. 나를 아는 분들은 내가 솔직하게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일 때는 오히려 속내를 감추는 편이다. 동료 작가의 작품은 비평해도 그의 인격과 사생활은 어떤 장소에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상대가 어린아이일지라도 손자일지라도 오래 사귄 친구일지라도 반드시 예의를 지킨다. 상대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내가 냉정해서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다. 타인인 내가 그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다. 도를 넘어선 관여는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내가 이제 줄을 그어놨는데 이렇게 줄을 긋는 거는 정말 내가 내 마음 같을 때 저건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이 작가가 너무 잘 표현했을 때 이렇게 줄을 그어 놓는 거거든. 근데 이제
뭐 여기에 이런 글도 내가 줄을 거놓은 게 있는데 테러와 협박 때문은 아니지만 부모 자식 사이에 반론과 설명과 변명이 오가는 것에는 반대다. 진실은 입에 담지 않고 죽는 게 가장 좋다라는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침묵에 대해서도 있었고 내가 남긴 진실 때문에 상처받을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 증오할 수밖에 없는 적일지라도 그들의 불행을 기도하며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글귀도 내가 줄을 거놨어. 얼마나 누군가를 증오했으면. 농담이야, 농담. 근데 나도 방송 일이라는 걸 했잖아. 이유 없이 욕먹을 때 정말 억울할 때도 있고 굉장히 오해를 살 때도 있고 진짜 그래, 맞아, 내 맞아. 마음과 내 심장을 꺼내갖고 이렇게 보여주고 나의 결백함을 얘기했으면 좋겠는 때가 있었었어. 완전 알지. 지금보다 훨씬 그런 시대였지. 왜냐면 얼마 전에 내가 어떤 친구한테 이것도 얘기를 해줬는데 그 친구도 누군가의 비난을 받고 굉장히 이제 마음 아파하더라고. 그래서 어떡하지? 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까? 막 그런 고민을 하길래 이런 얘기를 해줬어.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내 주머니에서 코트 주머니에서 휴지가 뚝 떨어졌어. 그러면 그냥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 나를 아는 친구들, 나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냥 나의 사람들은 할리 주머니에서 뭐 떨어졌다 가서 주워줘야지 이렇게 생각해. 근데 어떻게든 나한테 좋은 감정을 갖고 싶지 않아. 그 이유가 무슨 이유에서건 난 제가 꼴보기 싫어. 내가 막 주머니에서 뭐가 떨어졌어. 거봐, 쟤는 지 잘난 척하고 지 착한 척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휴지 저렇게 몰래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다닌다고 이렇게 생각해. 그게 뭐가 됐던 간에 같은 행동을 내가 하지만 맞아. 그 해석은 그냥 보는 사람의 몫인 거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내 주머니에서 그냥 뭐가 하나 떨어졌을 뿐인데. 그러니까 주위의 어떤 비판, 주위에 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주위의 어떤 그런 아주 네거티브한 아주 반감 있는 그런 에너지들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될 거라는 생각,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런 생각으로 침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냥 나와 안 맞는 사람들, 나와 결이 다른 사람들, 나를 다르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물며 날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은 못 말려. 말릴 수 있니? 못 말려. 내비둬야 돼. 그럼. 그렇다고 내가 막 내 주머니에서 맨날 뭐가 떨어질까봐 걱정하면 살 수는 없잖아. 그러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생각하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 죽을 때 침묵하라, 죽을 때까지 침묵하라는 어떤 그런 오해의 부분도 내가 얘기할 수 있지만 남에 대해서 굉장히 남을 함부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또 좋은 게 뭐냐면 하물며 진실도 굳이 진실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진실을 입에 담지 않고 죽는 게 가장 좋다랬잖아. 굳이 왜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진실을 내가 후벼 파서 얘기하고 뭐 제대로 얘기하면 다 맞는 거야? 다 좋은 거야? 뭐 진실이면 다 좋은 거야? 그냥 말하지 말라고. 그냥 삶은 무건 수행이다 생각. 나 근데 그러면서 오늘 너무 얘기 많이 한 거 아니야? 누구 입에서 무건 수행이 나와? 아니 그냥 내 말은 가족들과 누구 간에서도 특히 나한테 잘 맞는 내 상황 같아. 네, 책도 그렇고 할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주는 얘기는 잡다한 얘기가 단 하나도 없어. 진짜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더군다나 방송을 오랫동안 했던 친구고 워낙 말을 잘해서 그냥 콕콕콕 이렇게 딱 잘 꽂혀 지금. 너무 좋아. 좋은 수업 시간이야. 그리고 또 굳이 우리 이제 30년 만에 이렇게 만났잖아. 근데 정말 서로를 평가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막 우리 오래간만에 친구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막 훑어보면서 제가 어떤 상황일 것 같네, 뭐, 이런 걸 다 이제 한 번쯤 이렇게 스캔한다 그러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건 물론 이제 지인들, 친구, 가족에 있어서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 얘기인 거야. 죽을 때 침묵하라. 죽을 때까지 침묵하라는 거야. 근데 그래. 죽을 때도 침묵하라. 죽을 때도 침묵하라. 좋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동우가 얘기한 타인. 타인과 어울려라. 사람과 어울려라. 사람들과 어울려라. 99. 자, 99페이지 보자.